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3.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조선주들은 계속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지금 신고가 지금 다시 쓰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그렇죠?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대중공업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미증시에서도 슈퍼위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이슈들이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전망에 대한 수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미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틀 뒤,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 어저께죠. 지금 토요일이니까 제 영상은 모두 여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영상을 만들어서 미증시 시작 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오늘 아침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미증시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증시가 하락 출발했어요. 시가가 마이너스 0.94, 저가가 마이너스 1.06, 종가는 1% 상승했고요. 고가는 1.99,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폭이 3%가 될 만큼 변동성이 컸습니다. 미증시는 슈퍼위크라고 할 만하고, 다음 주에도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증시는 좋게 줄 수 있다. 왜? 반등이 나왔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모두 다 소화했다는 점. 이게 모두 다 금리 때문인데, 이 금리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금리와 조선주의 이 관계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몇 안 됩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 섹터로 봤을 때 조선 포함되고요. 당연히 왜? 시장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바이오 포함됩니다. 지금 바이오는 11월 달 들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12월 달까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24년도 들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그 강한 움직임을 보인 만큼 조정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번에 뭐 금리 결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12월 달에 발생된 비상계엄 관련된 내용과 11월 달에 발생됐었던 알테오젠과 그 뭔가 할로자인가 소송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찌라시, 근데 그게 모두 다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비상계엄 이슈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 거기다가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수정치가 나오면서 그런 충격을 받았지만,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한 게 바이오다. 그리고 바이오는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좋은 게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바이오보다는 24년 한 해를 봤을 때 약했습니다. 바이오만큼 많이 강세를 보인 건 아니에요. 근데 추세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실제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보다 더 약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오션은 친환경 선박에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약간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상황이 좀 다르다. 왜? 트럼프 대통령 이제 1월 20일 되면 대통령 취임을 하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대선 공약에서 방위산업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방위비 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의 그 전매 특허죠.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강조를 하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재협상, 이런 부분, 이게 한국 정부에도 부담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죠. 이제 1월 20일이 되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근데 당선이 되고 나서 한국 정부, 그쵸? 지금은 조금 이슈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내용이, 미국 조선업의 쇠퇴, 그리고 한국 선박이나 건조, 유지 보수, 이런 부분 협력을 해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국 정부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해군 장관, 그쵸? 해군 장관에다가 기업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기업인을, 군인 출신이 아니라 존 펠란이란 기업인인데, 펠란은 해군의 무기 조달 그리고 예산 편성 등을 총괄한다. 이게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장비 MRO 계약, 다들 이 내용은 아실 텐데, 자 보시면요, 이 내용입니다. 자, 하나오션, 트럼프가 언급했고 미국
해군 함정 MRO 두 번째 수주.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쵸? 뭐 이 내용이야 뭐 충분하게 뭐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들 왜 이렇게 구분을 짓는지 조금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원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은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하나는 원래 뭐라죠? 방산 쪽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을 가져다가 뭘 하겠습니까? 군함에 대한 건조 이런 부분이 지금 미 해군의 MRO 계약 올해 들어서만 2건이 체결이 되었다는 점, 그렇죠? 실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남고 미국 내에서는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경험이 있으니까 일을 한 부분을 확인을 한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왜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느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친환경 선박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올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 왜 그럴까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LNG선, 암모니아선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가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 해군을 증강시키는 과정에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조선업이라고 하면 지구상에서 딱 2군데거든요. 이제 중국, 한국, 그쵸? 중국에 가서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해달라고 부탁할까요? 지금 중국이라고 싸우려고 아주 그냥 벼르고 있는데 그 절대 못하겠죠. 그렇죠? 뭐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아니라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 군대로 압박을 해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조선업은요. 지금 트럼프 시대에 유일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거고 하나오션이 11월 달에 당선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지만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올라가는 상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고가 매물을 소화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미증시도 같은 구조를 띱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2가지 다 뭡니까? 올라가면서 쉬고 올라가면서 쉬고 올라가면서 쉬고 그쵸? 이렇죠? 여기부터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가면서 쉬고 올라가면서 쉬고 올라가면서 쉬고 그쵸? 여기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근데 고가 매물을 소화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왜 그런다고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좀 뒤처져 있으니까. 그럼 지금 왜 그래요? 미국, 그쵸? 트럼프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딱 덧붙여서 본다면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슈퍼위크가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죠. 미증시에는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금리 관련된 부분도 악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왜 주가가 빠진 것이냐? 보세요. 금리는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그쵸? 우리는 주식이 오르길 바라죠. 그러면 할인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죠. 왜? 적게 할인 폭을 적용하는 거니까. 근데 왜 금리는 할인율이 될까요? 금리라는 건 뭡니까? 미국 국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대출이 나가는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나가는 건 국채금리가 기준이 되는 거고 국채금리는 기준금리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금리는 이자죠. 돈의 값. 이건 그냥 주는 겁니다. 돈만 맡기면 거기에 맞춰서 무위험으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금리가 뭐 7%, 10%, 15%, 20% 이렇게 줍니다. 연간에 만약에. 그런다고 쳐봐요. 그럼 주식 투자에 누가 할까요?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간 동안에 급등락한다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자가 더 나을 수도 있죠. 뭐 10%, 15%, 20%씩 준다면. 근데 지금 금리가 뭐 3%, 2% 이렇게까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에 대한 수요가 몰립니다. 돈이 이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 요인이 된다는 건데 이 금리에 대한 수정치를 내놓은 겁니다. 12월 달에 예상치는 0.25% 인하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대한 금리 전망치를 4회에서 2회로 낮추고 그러면 4회에서 2회로 줄었기 때문에 0.25% 곱하기 4 하면 1%잖아요. 근데 2로 곱했을 때 0.5%만큼. 그러면 12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낮춰서 4.5%까지 낮췄는데
내년에 3.5%까지 낮아진다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미증시가 상승을 해놨다가 할인율이 3.5%였다가 지금은 언제예요? 4%로 낮았다. 그러면 4%로 낮아진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조정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이번 그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지나갔고 한국 시장 기준에서 보더라도 업종 차트 그쵸? 한 방을 더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주가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내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는 하락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삼성전자 다 내렸다. 그런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간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바닥이 잡히는 구간이 왔고 비상계엄 사태가 지나가면서도 환율을 1,450원에 아주 다행히 막았기 때문에 여기 금리까지 포함된 상황이 1,450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종목을 고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끝까지 버틴 종목군들을 골라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 그리고 조선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풀이를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하나오션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 주도주의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돈 안 받아요.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느냐 이번 주는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쭉 보면 12월 21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부채한도 협상 타결까지 지금 주말을 기해서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안정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이번 주 FOMC 금리 전망이 변경되었음에도 환율은 1,450원을 지켰다. 그래도 내릴 수는 없지만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더 이상 크지 않다는 거죠. 수정된 금리 전망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도주는 바이오조선, 화장품, 원전 여기까지다. 타점 공유하겠다는 내용이고 쭉 보시면 뭐 애플과 브로드컴이 뭐 반도체 쪽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경쟁이 붙고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 시장의 긍정적인 내용이 돼요. 조선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제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 지금 조선주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조선주만 딱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현대 마린 엔진 이 원래 STX 중공업이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고 30%대씩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요. 이 타점도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엇보다 가격이 먼저입니다. 주가는 선반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선반영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른 종목 조선주는 물론이고 조선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이 내용이고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저는 끝이라고 보여지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선주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하나오션에 대한 고가 매물 소화도 거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테마주 장세가 전통적인 상황인데 이 종목군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뭐 지금 로봇이나 그런 종목군도 상당히 강하죠. 재건주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